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영상일기로 찾아온 건 아니고 제가 책을 읽고 자꾸 내용을 까먹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기록하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책 소개 겸 그리고 저의 감상평을 한번 기록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감각의 주술이라는 책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요즘 계속 유행하거나 서점에서 잘 팔리는 그런 책 말고 뭔가 좀 뜻깊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 좀 어려운 책이더라도 한번 읽어보자. 나에게 철학적으로 좀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목포에 있는 어쩌면 사무소라는 책방을 찾아갔어요. 간단하게 책방지기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는 이 책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추천도 들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듣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 맨 뒤에 이 책의 맨 뒷부분을 보면 20주년 지은이의 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뒷부분에 살짝 요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읽은 다음에 책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하셔서 우선 저는 뒷부분부터 읽은 다음에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요즘 제가 부쩍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이유가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영상 콘텐츠들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계속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뭔가 도파민에 절여져 가는 제 지금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그냥 어쩔 때는 집이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 생각 없이 긴 롱폼 콘텐츠를 하나 켜놓고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소리나 계속 이렇게 저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천천히 살아가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게 영상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보다 읽으면서 좀 제가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이 지금 감각의 주술이라는 책이 딱 제가 원했던 스마트폰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감각의 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 철학과 관련된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작가님 딱 그런 분이시거든요. 읽는 내내 계속 자연이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드리면 이 작가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마술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이런 곳에서 전통 샤먼과 주술사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 책의 앞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쪽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그만 흰 쌀밥 접시들을 두 번째로 보았을 때 여성에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집안의 영들에게 바치는 곡물이라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다. 영을 가리키면서 쓴 반려에 관해 물으니 가족 단지 내의 영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똑같은 설명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어로 되풀이해 주었다. 다시 듣고 보니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았다. 여성은 파파야와 망고가 담긴 그릇을 건네준 다음 모퉁이로 돌아 사라졌다. 나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릇을 내려놓고 내 오두막 옆으로 걸어가 나무 사이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다른 건물 모퉁이 옆에서 몸을 굽히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곡물 중 하나일 것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그런 다음 쟁반을 들고 일어서서 같은 건물 다른 모퉁이로 걸어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곡물을 또 하나 땅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샤먼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옛적부터 집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차례를 지내거나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조상신들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성주신도 돌봐준다 이런 게 절을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발리언 어떤 치료사 주술사의 집에 가서 이제 하루를 묵는 거였나?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한 여성이 접시에 주먹밥이 든 접시를 여러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건물의 모퉁이나 구석지에 그 접시를 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귀신들이 먹는다, 조상들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접시를 그 건물의 구석에 곳곳에 둡니다. 근데 이 작가가 저 주먹밥이 오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먹밥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먹밥이 사라졌을까 궁금해서 그 주먹밥을 멀리서 관찰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예를 들면 뒷마당에 주먹밥을 놨다고 하면 그 쌀알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미들이 나타나서 쌀알들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밥알들이 다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곤충들이 그냥 이제 배고파서 집에 있는 나무나 이런 걸 갉아먹어서 집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식량을 주면서 그 쌀알들을 먹으면서 집을 갉아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도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막 귀신 이야기, 조상 이야기, 이렇게 하면 전 사실 미신 같아서 안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뭔가 자연과 생태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포장되어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 함께 다 더불어 살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례와 이야기들이 그 책의 중간중간에 섞여 들어가 있고, 이제 뒤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AI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자연과 소통을 하고 그런 좀 샤먼들이 그냥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샤먼들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전자기기나 이런 그 자연과 소통할 수 없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온라인 세상, 이렇게 돈을 벌고 사고 팔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집중만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1대1인 SNS와의 간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드넓은 자연과 함께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내가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연을 다시 한번 바라봐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언어와 문자적으로 생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책 속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자연과 뭔가 더불어서 살았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됐을까? 옛날에 그런 고대 구슬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리들은 바람 소리라든지 천둥 소리라든지 새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모방하는 그런 생생한 감각의 통로였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연에 있는 것들을 뭔가 몸이나 이렇게 몸짓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알파벳이라는 상형 문자로 만들었잖아요. 소리로만 표현한 음소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을 인간들이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시선이 이런 자연과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종이 위에 인간이 만든 기호를 작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에 뭔가 이런 걸 맞으면서 느꼈던 말들이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냥 오로지 텍스트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언어와 관련된 거를 이제 3장에 나오는 언어의 살 143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이 좀 신기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택을 붙여놨는데 이 부분 잠깐 아주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물이 우리를 소유하지 우리가 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가 우리 안에서 말하지 우리가 존재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찰로부터 인간 언어의 복잡성은 세계의 매트릭스에서 분리된 채 고려되는 우리 종 자체의 복잡성이 아닌 지구 생태의 복잡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언어는 바로 나무들, 파도들, 숲들의 목소리다 라고 썼다. 기술 문명으로 인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언어 자체도 쇠퇴했다. 숲과 습지가 파괴되어 공중을 나는 새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간의 말소리에도 그 환기적인 힘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울새와 굴뚝새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말소리도 더 이상 그들의 리듬으로 살찌울 수 없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강의 말소리가 점점 더 많은 댐에 가로막힐수록 대지 위 야생의 목소리들이 점점 더 멸종이라는 망각 속으로 몰려갈수록 우리의 언어는 빈곤해지고 가벼워지며 차츰 대지의 울림을 잃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자연과 함께 뭔가 몸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갔다면 우리가 점점 언어를 텍스트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연과의 교감을 하는 방법을 잃어갔던 것이죠. 결국에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야생으로 이런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21세기 현대화된 기술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언어와 뭔가 이성과 이런 것들의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원초적이고 야생적인 감각을 다시 일깨워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자연과 우리가 다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우리가 진짜 자연을 마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에서 만든 자연들, 그런 뭔가 기계가 만든 자극들을 어설프게 습득하고 대처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뭔가 복잡한 그런 환경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부터가 일단 환경이나 자연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좀 몸을 맞대려고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나? 이런 해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되게 책이 처음엔 좀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장, 4장 넘어갈수록 책이 좀 딱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언어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킥으로 날려주는 그런 재밌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읽으면서 자연에서 느껴지는 흙내음과 그런 뭔가 풀숲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굳어 있었던 저의 오감이 다시 생생하게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뭔가 시원한 풀숲을 산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의 책 리뷰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 좋았던 것들, 기억나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 책에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책을 첫 장부터 읽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맨 뒷장에 작가의 말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신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디지털 피로,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요즘은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일상에서 자연의 그런 생동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뭔가 난 근본적으로 스마트폰과 한번 멀어져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연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데이비드 에이브럼의 감각의 주술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책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까먹을 것 같은 그런 책을 한번 읽게 되면 또 다른 북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